온두라스. 하늘에서 물고기가 떨어지고 남자 2명이 오토바이를 함께 탈 수 없으며 아내와 다투는 것이 문화적 금기일 수도 있는 나라.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세계 탐험과 함께 알아볼 15가지 온두라스의 가장 이상한 사실입니다. 놀랄 준비되셨나요? 1. 온두라스 축구를 절대 욕하지 마세요. 온두라스에서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이고 열정이며 자존심이고 심지어는 신성한 존재입니다. 국가대표팀 LIH는 단순한 경기를 넘어선 상징입니다. 월드컵 예선이나 션카캅 대회 같은 국제 경기 때면 도시 전체가 멈춰섭니다. 이웃들은 파란색과 흰색 깃발로 장식되고 아이들은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학교에 가며 골이 들어갈 때마다 자연스럽게 파티가 열립니다. 하지만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습니다. 팀을 비하하지 마세요. 농담일지라도. 온두라스를 멕시코나 미국과 비교하며 가볍게 말한 관광객들이 자신도 모르게 싸움을 일으킨 사례도 있습니다. 2021년 라프렌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온두라스인의 70%는 정치나 종교보다 축구가 더 강하게 국가 정체성과 연결된다고 응답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축구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의 단결의 상징입니다. 2기, 흥구흥구. 남성은 참여할 수 없는 춤. 온두라스 해안가에 자리 잡은 가리푸나 공동체 안에는 흥구흥구라는 강력한 의식이 있습니다. 이 춤은 오직 여성만이 출 수 있으며 관광객이나 SNS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스럽습니다. 이 춤은 조상들을 향한 정령의식인 두구 중에 진행됩니다. 엄마, 이모, 할머니와 같은 여성들이 느릿하고 반복적인 동작으로 엉덩이를 흔들며 춤을 춥니다. 이 춤은 천천히, 의도적으로, 영적으로 수행됩니다. 남성은 북을 치거나 준비를 도울 수 있지만 춤의 원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가리푸나 신앙에 따르면 출산한 여성만이 조상의 혈통을 이어받고 있으며 살아있는 세계와 죽은 자의 세계를 연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도 같습니다. 외부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목의 중심의 존경심이 담겨 있습니다. 3. 물이 봉지에 들어있다고요? 진짜입니다. 온두라스에서 물을 달라고 하면 플라스틱 병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 대신 볼사데 아과 또는 볼리타라고 불리는 작고 밀봉된 플라스틱 봉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서리를 이로 물고 마시면 됩니다.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빠르고 위생적이며 저렴합니다. 보통 20센트 미만입니다. 이 봉지물은 학교에서 거리 노점까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으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지역에서 수돗물은 마실 수 없고 병에 든 물은 일상적으로 쓰기에 비싸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UV 필터로 정제되어 공장에서 나오며 어떤 것은 차갑게 얼려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입니다. 이 봉지들은 생분해되지 않으며 거리 곳곳에 쓰레기가 됩니다. 환경단체들은 생분해 가능한 대안이나 재사용 가능한 병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쌀 거리 이름은 믿지 마세요. 주소미로. 온두라스에서 도시를 탐험하는 것은 구글 지도에 주소를 입력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거리 번호나 명확한 간판 대신 빵집 지나 2번째 집, 큰 망고나무가 있던 초록대문 옆이야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듣기엔 매력적이지만 여행 가방을 들고 와이파이 없이 길을 잃었을 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테구시갈파나 산페드로술라 같은 도시는 숫자보다 랜드마크를 기준으로 주소를 설명합니다. 만약 그 랜드마크가 바뀐다면, 예를 들어
빨간 집이 흰색으로 칠해진다면 모든 방향 감각이 무너집니다. 현지 배송 서비스조차도 고생합니다. 온라인 지도에는 샌 RW5나 6BM 같은 복잡한 코드가 있지만 외국인에게는 너무 어렵습니다. 휴대폰만 믿지 마세요. 팁 하나. GPS 위치를 미리 저장하고 도착지 사진을 찍고 현지인에게 길을 다시 확인하세요. 예수, 산호를 만지지 마세요. 벌금 $3,000. 온두라스의 보물 같은 로아탄 섬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호초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천국에는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산호를 절대 만지지 말 것. 실수로라도 산호를 밟거나 부수면 벌금 $3,000 또는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엄격할까요? 로아탄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산호초 지대인 메소아메리카 리프의 일부로 500종 이상의 어류, 멸종 위기의 바다거북, 고래상어까지 서식하고 있습니다. 산호는 아주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실수로 수십 년, 심지어 수백 년의 성장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투어 가이드는 다이버와 스노클러에게 철저히 경고합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룹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눈으로만 보고 손은 가만히 두세요. 온두라스에서 길을 잃는 건 숨바꼭질 같은 일. 온두라스에서는 경험 많은 여행자조차 길을 잃기 쉽습니다. 언어 때문이 아니라 주소 체계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9360 메인 스트리트, 아파트 2B 같은 주소를 기대하지만 온두라스에서는 짖는 개가 있는 하얀 집 옆, 문 닫은 오래된 빵집 건너편이라는 식입니다. 모호하다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집에는 눈에 띄는 번호가 없고 거리 이름도 종종 존재하지 않습니다. 간판도 부족하고 우편 번호도 드물며 가끔 정전까지 겹치면 혼란은 배가 됩니다. 구글 지도조차도 6338QMQ4 같은 코드만 보여주며 현지인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관광객에게는 혼란스럽고 때론 무서울 수 있습니다. 해결책. GPS 위치를 미리 저장하고 입구 사진을 찍고 주변 상인에게 길을 물으며 숙소 연락처는 꼭 챙기세요. 7. 중앙아메리카 유일의 5대 생태지대를 가진 나라. 온두라스는 국토는 작지만 생태 다양성은 엄청납니다. 중앙아메리카에서 유일하게 5개의 생태지대를 보유한 나라입니다. 안개 낀 구름숲, 맹그로브 습지, 소나무 산지, 열대 습지, 햇살 가득한 해안까지. 하루 동안 아침에는 쿠스코 국립공원의 안개 속에서 희귀한 새소리를 들으며 시작하고 점심은 소나무 숲속 상한 마을에서 먹고 오후에는 카리브 해안의 맹그로브에서 카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700종이 넘는 조류, 250종 이상의 파충류, 셀 수 없이 많은 식물들이 서식하며 그중 일부는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동부 모스키티아 습지는 미니 아마존이라 불리며 자급자족하며 사는 원주민들이 거주합니다. 8. 온두라스 가정에서는 맨발 금지. 어떤 문화에서는 실내에서 맨발로 다니는 것이 평화롭고 예의 바른 행동으로 여겨지지만 온두라스에서는 다릅니다. 특히 시골이나 보수적인 가정에서는 실내에서 맨발로 있는 것이 무례하거나 게으르며 가난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집에 들어서기도 전에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는 행동이죠. 온두라스는 덥고 습한 열대 기후지만 실내에서도 신발이나 샌들을 신는 것은 단순히 위생 때문이 아니라 자기 표현과 존중의 의미입니다. 일부 집에는 Por favor no entre, descalzo 맨발로 들어오지 마세요 라는 표지판이 있을 정도입니다.
현지 가정을 방문할 땐 맨발 습관은 잠시 접어두고 깔끔한 신발이 최고의 첫인사입니다. 9. 세계에서 가장 쓸모없는 다리. 온두라스 남부 도시 초르테카는 놀라운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허리케인도 견뎌냈지만 지금은 어디로도 이어지지 않는 다리. 바로 전설적인 초르테카 다리입니다. 1998년 일본 엔지니어들이 강력한 폭풍을 견디도록 설계했으며 당시 국가적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허리케인 미치가 찾아왔습니다. 다리는 무사했지만 강이 흐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지금 강물은 다리 옆으로 흘러가며 다리는 건조한 땅 위에 우뚝 서 있습니다. 이 다리는 이제 전 세계에서 적응하지 못한 강인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많은 경영대학에서는 이 사례를 강하게만 만들지 말고 유연하게 설계하라고 가르칩니다. 온두라스 사람들은 지금도 초르테카 다리가 되지 마라는 말을 통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태도를 경계합니다. 10. 남자들이 여자와 말다툼을 하지 않는 섬. 온두라스 카리브 해안, 특히 가리푸나 공동체에서는 남성들이 여성을 절대와도 같은 원칙으로 존중합니다. 여성과 논쟁하지 않는다. 이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여성의 지혜와 권위를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 구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성은 양육자이자 결정권자, 땅의 소유자이며 혈통의 유지자입니다. 자녀 교육, 부동산 매매, 가족 방문 여부까지 여성이 결정합니다. 두구 같은 정령 의식에서는 여성 장로의 말을 남성이 가로막으면 즉시 의식에서 퇴장당합니다. 이 지역에서 여성은 조상의 영적 권위를 이어받은 존재이며 남성은 어릴 때부터 여성을 가로막는 것이 단순히 무례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배웁니다. 관광객들은 이 전통을 순종으로 오해하지만 이는 깊은 세대 간 존경의 표현입니다. 11. 남자 둘이 오토바이를 타면 불법. 온두라스의 주요 도시들 테구시갈파, 산페드로술라, 촐로마 등에서는 놀라운 법이 존재합니다. 남자 둘이 함께 오토바이를 타면 불법입니다. 단순한 교통법규가 아니라 범죄 예방 조치입니다. 수년간 온두라스에서는 두 남성이 한 대의 오토바이를 타고 범죄를 저지른 후 빠르게 도주하는 사건이 많았습니다. 운전자는 도망치고 뒤에 탄 사람은 총을 쏘는 방식입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는 성인 남성 둘이 오토바이를 함께 타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다소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범죄율이 높은 소나 로자불근 구역에서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남성 플러스 여성 조합은 괜찮고 여성들도 괜찮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도 여전히 제지당할 수 있습니다. 외국 남성 관광객도 법을 몰랐다며 벌금을 물은 사례가 있습니다. 12.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 온두라스로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요? 목적지가 테구시갈파의 통콘틴 국제공항이라면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세요. 지구상에서 가장 아찔한 착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공항은 산과 빽빽한 도심 사이에 자리 잡고 있으며 활주로 길이는 겨우 7,100피트로 국제 기준에 비해 매우 짧습니다. 착륙 전에는 45도 급회전을 해야 하며 실수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조종사는 특별한 훈련과 강한 멘탈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착륙 후 박수가 터지는 건 항공사 때문이 아니라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2008년에는 에어버스 A320이 활주로를 벗어나 고속도로에 충돌했고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이 아니며 마지막도 아닙니다. 현재 많은 여행자들은 47마일 떨어진 팔메롤라 국제공항 XPL을 선호합니다. 더 새롭고 더 안전하며
심장 떨리는 착륙이 없기 때문입니다. 13.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아내 교환 시장. 온두라스 북서부의 외딴 산악 마을에서는 결혼이 신성한 것이 아니라 거래 가능한 자산으로 여겨집니다. 이 지역의 일부 공동체에서는 남성들이 아내를 시장에 데려가 쌀 자루, 염소, 라디오 또는 농사, 일손 같은 물건과 맞바꾸거나 경매에 붙입니다. 일부 여성은 자발적으로 참여하지만 어떤 여성은 마치 물건처럼 다른 남성에게 넘겨줍니다. 이런 교환은 해마다 여러 번 이루어지며 일부 아이들은 친부모가 누구인지조차 모른 채 자랍니다. 역사가들은 이 관습이 식민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 시절 여성은 재산을 소유할 수 없었고 가치는 남성의 경제적 필요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1998년 연구에 따르면 산악마을 남성의 27%가 최소 한 번은 아내를 교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14. 물고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마을. 온두라스의 작은 마을 요로에서는 우기마다 하늘에서 살아있는 물고기가 떨어집니다. 이 현상은 현지에서 랄루비아 대패체 물고기 B라고 불리며 일반적으로 5월에서 7월 사이에 연 83회 발생합니다.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이면 거리, 마당, 심지어 지붕 위까지 수백 마리의 민물고기가 펄떡이고 있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인근에 강이 없고 해안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어 더욱 신비롭습니다. 1970년 내셔널 지오그래픽 탐사팀이 조사에 나섰지만 물고기가 떨어지는 순간은 목격하지 못했고 외래종 물고기가 대량 출현한 것은 확인했습니다. 설명으로는 지하수 범람설, 토네이도 수기둥설 등 여러 가설이 있지만 왜 요로에서만 규칙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마을 사람들은 이 현상을 축제로 즐기며 퍼레이드와 생선 튀김 잔치를 엽니다. 15. 자기 나라 이름을 잃어버린 나라. 온두라스가 한때 너무 길고 복잡한 이름 때문에 유엔조차 혼란스러워했던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세기 중앙아메리카 연방에서 독립한 뒤 온두라스는 애국심을 담아 레푸블리카 데 혼두라스 엔 누에바 세고비아 누에바, 세고비아의 온두라스 공화국이라는 이름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은 외교적 악몽이었습니다. 국제회의에서는 아무도 이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거나 기억하지 못했고 서류에도 다 적을 수 없었습니다. 일부는 줄여서 HNS라 불렀고 어떤 곳에서는 NEOA, 혼두라스라는 엉뚱한 명칭이 사용되었습니다. 국제회의에서 온두라스 외교관들은 매번 이름을 다시 소개해야 했으며 명찰이 이력서처럼 길어졌습니다. 결국 온두라스는 단순함이 최고의 전략임을 깨닫고 레푸블리카 데 혼두라스라는 지금의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지도 조약, 국제 무대에서 훨씬 더 쉽게 통용되게 되었죠. 교훈, 이름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브랜드입니다. 당신은 이런 기이한 풍습이나 규칙을 본 적이 있나요? 어떤 사실이 가장 놀라웠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전 세계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더 알고 싶다면 계속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